11월 15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평군 청평면 옛 경춘선 철도부지에 조성 중인 청평고을 사업 과정에서 가평군이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4차로를 3차로로 축소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시 동광 비즈타워 입주민들이 용역 깡패들로부터 점령당했다며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점거와 폭력을 모른 체 한다며 경찰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입주자 대표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포천시 수건사업인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구체화됐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포천 송우리에 둥지를 트는 태봉공원 진행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에 있는 봉사단체와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손길은 김장김치와 성금 기탁 등 종류와 방법도 다양합니다. 훈훈한 우리 이웃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옛 경춘선 철도부지의 청평고을 사업공사가 한창입니다. 7080 세대들에게는 32년 전 청평을 대표했던 강변가요제의 추억을 남기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거리문화축제의 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이 멀쩡한 4차선 도로를 3차로로 축소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7080 청평고을 조성 사업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청평 구역사 부지에서 277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청평고을 조성 사업은 지난 2016년도부터 추진돼 올해 6월 착공했습니다. 가평군은 기존 경춘선 구역사와 폐선 부지의 방치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지역 랜드마크의 부재로 낙후되어 있는 청평 지역에 체류형 도심 관광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활용을 해서 역사 부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이뤄내자라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구역사 부지를 이제 문화공원과 테마 트레인으로 조성을 하고요. 가평군은 또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특히 걸으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강변 가요제길과 특화 보행길 등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로는 청평면에서 청평역까지 이어지는 중앙로입니다. 그런데 가평군이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겠다면서 편도 4차선인 이 도로를 3차선으로 줄이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이 도로의 교통량이 적어 4차선 폭을 3차선으로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한 차선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기존 4차선 도로를 유지하고 도로 안쪽을 가평군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무 몇 그루, 벤치 몇 그루 그 정도 고딱 심는 거로 해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다볼 도로를 줄이고 한다는 거가 그건 사업이 좀 안 맞다는 거죠. 오히려 안으로다가 사서 마론 위에 도로를 만드든지 지론 위에 도로를 만드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땅을 사서 해야지 그 있는 도로를. 하지만 가평군이 차로폭을 축소해 보행 공간을 만들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그대로 살리고 안에다가 조성하려면 어떤 큰 프로그램에 변화가 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재정적 수반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다 보상을 해야 되니까 토지 보상비가 이제 청평고을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가평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측 수치를 근거로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도로폭을 축소해 보행로로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와 향후 교통량 예측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입니다. NJ 뉴스 황태영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동광 비즈타운 입주민들이 용역 깡패들로부터 점령당했다며 언론의 도움을 긴급하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입주민들은 또 오늘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점거와 폭력을 모른 체 한다며 경찰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동광비스타워의 입주다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수 대표님 전화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동광비즈타워 별내 관리인 박상수입니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긴급하게 이렇게 오늘 보도자료를 내시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오늘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네네. 용역 깡패들이 점령한 무법천지 동광비즈타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주셨는데 제목부터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1월 7일 날 네. 일요일 날 새벽 5시 10분입니다. 아무도 없는 관리실에 그라인더하고 용접기를 가지고 얘네들이 불법 침입, 재물 손괴, 그다음에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보를 해서 저희가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가서 현행범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은 정보계가 나와서 계속 협상을 하라는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불법 점거 및 불법에 대한 거는 절대 협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왜? 소방서에서 들어와서 네.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마저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화재 신호가 계속 뜨는데도 네. 얘네들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 심지어는 수신기도 화재 수신기도 꺼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구분 소유자분들이나 입주민 대표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안하무인으로 그 얘기할 때마다 용역깡패들이 앞에 나오고 심지어는 장애인까지 앞에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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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쭤봐도 청소를 하고 오셨답니다. 네. 어떤 청소를 하시냐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십니다. 빨리 가라는 얘기만 하셨어. 네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겁니까?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관계가 저희하고 성립된 게 아니고 시행사고 성립된 거고 주택 건축 집합 건물에 대한 법률에 보시면은 상위법이 관리단이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되면은 그 계약은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계속 저 관리단 저기 직무집행 가처분에 대한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길래 저희가 10월 18일 날 총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회를 10월 18일 날 끝나고 네, 북부경찰서 정보관 입회하에 경찰들 다 입회하에 네, 저희 총회 자료를 열람을 했습니다. 네, 열람을 하고 인정하겠다. 모든 게 절차대로 잘 됐다 하고 짐을 싸서 전체 퇴거를 했습니다. 왜? 저희가 9월 2일 날 총회부터 계속 한 달 동안 퇴거 명령을 요청을 했는데 네,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 18일 날 총회를 하고 그 자료를 열람을 하더니 모두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까요? 저희가 추론을 하는 거는 저희 추론. 관리 사무실에 지금 직무집행 가처분에 대한 네, 네, 모든 동의서나 위임장이나 네, 이 총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소송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저한테도 문자가 그렇게 옵니다. 위임장을 봤더니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협상하자. 네,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범이 들어가서 도둑이 네 물건 뭐 있는데 이거 인정해주면 너한테 돌려줄 거고 아니면 내가 가질 거야.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네. 근데 왜 굳이 경찰청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요? 네. 저희가 남양주 북부경찰서의 정보과 직원들이 계속 오셔서 네, 협상만 종용했습니다. 협상만. 남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즉시 인원을 투입해서 얘네들 끌어내야 된다. 현행범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남양주 북부청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고 했더니 그 정보과장이 또 거짓 오염된 정보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네네. 진실입니다. 그 네. 얘기를 정확하게 저희가 팩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실은 오늘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저희가 집회 신고가 10시부터 12시까지 돼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한다고 저희가 신고를 했고요. 네, 이 상황에서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가서 기자회견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네. 경찰청으로 간 겁니다. 상위기가. 네, 그러니까 남양주 경찰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 본청으로 가서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뭐 대치 관계라든가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요. 법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게 원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청에 가서 네.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그쪽에 이제 점유하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접촉을 좀 시도해 보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 돼서 네네. 지금 입주자 대표분들 우리 박상수 씨 얘기에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 네. 저희가 뭐 객관적인 얘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일촉즉발의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공권력이 투입이 안 되고 네. 계속 오염된 정보 가지고 서로 합의하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구분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상급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공권력이 투입이 안 된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난관에 부딪히는 겁니다. 주민들, 입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가장 큰 불편은 뭔가요? 지금 그 화재 경보가 계속 나가는데 어허. 이 친구들은 방송으로 오동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요. 네. 저희 방화관리자가 들어갈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532호에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러 남양주 소방서에서 직접 나오셔서 이걸 방제실에 들어가려고 막았고요. 네. 막는 이유는 저희한테 그 관리소장한테 네. 니들이 터트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궤변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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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전에 직결된 문제고요. 겨울철 화재는 특히 위험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이제 관할 남양주 북부청장하고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예, 경찰서장님. 네, 경찰서장하고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대화로서 또 법대로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남양주 관내에서도 큰 이슈인데요. 저희는 구분 소유자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빨리 나와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라. 방제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험하지 않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조폭들이 앉아가지고 용역깡패들이 앉아서 뭘 관리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뭐 조폭이라든가 용역깡패라는 거는 우리 박상수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희는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아닙니다. 체증을 다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네. 어쨌든 체증 다 했고요. 경찰서에서도 정보부에서도 체증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 우리 동강 미스타워의 주 입주민들이 겪고 계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용역 깡패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남양주시 동강 미스타워 입주민 대표 박상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포천 시민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태봉공원. 이 태봉공원이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구체화됐습니다. 포천시는 오늘 박윤국 포천시장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해 태봉공원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랜 논란 끝에 포천 송우리에 둥지를 트는 태봉공원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곳에는 카페와 복합문화공간과 함께 복합 커뮤니케이션과 잔디광장 그리고 수경공원과 숲속정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생활 SOC 공모 사업에 선정된 태봉공원에는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과 국공립 어린이집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박윤국 시장은 난개발로부터 태봉공원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포천 시민 덕택이라며 태봉공원이 완공되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도심 속 오아시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완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 태봉공원은 총 4만 8천 제곱미터의 공원이 조성되고요.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에는 공공주택 623호가 오는 2024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 각 지자체 봉사단체와 그리고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손길은 김장김치와 성금 기탁 등 종류와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인데도 잘 아시는 대로 올 배추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값도 비싼 실정이죠. 이런 가운데 가평군 청평 팔리 노인회가 바좌회를 열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김장김치 7리터들이 60통과 쌀 10kg 30포를 기탁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생긴 땔감 1톤 트럭 12대 분량을 관내에 홀로 사시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또 가평군 설악면 방일 1리에 사시는 남영우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또 가평읍에 사시는 조하가님 그리고 신복수님께서는 김장김치 150kg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편 포천시에 있는 동구교회 오준환 목사님과 신도분들 그리고 이동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김장김치 10kg들이 70박스와 포기김치 600포기를 각각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연천군에 사시는 신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께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달라며 300만 원을 신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맡겨주셨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어린이집 연합회원들께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비용으로 800만 원을 그리고 의정부 씨앗봉사단에서는 흥선동에 사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김치를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8일 목요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한국여성농업인 가평군 연합회원들께서 관내 4개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합격을 기원하며 가평쌀로 만든 수능떡 420개를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될 때마다 모아서 또 훈훈한 살맛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날씨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